자, 지금 보시면 서류가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데 이 개인회생 관련 문서들이거든요. 이게 재판이 다 끝난 일정 기간이 지난 서류들이에요. 저희가 한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서류가 많이 쌓여요. 사건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쌓이면 그 서초동 일대를 돌아다니는 그 전문적인 문서 파쇄업자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트럭으로 이걸 다 싣고 갑니다. 분쇄를 해서 폐기 처리를 하거든요. 이걸 그냥 사무실에 있는 이만한 세적기로 갈아내려 그러면 하루 종일 갈아도 못 간단 말이에요. 내 서류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보여드리는 건데, 전문적으로 파쇄하는 기관에 맡겨가지고 폐기 처분을 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불편한 점도 많이 생기거든요.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불편한 점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게 알고 맞는 거랑 모르고 맞는 거는 타격감이 차이가 있잖아요. 미리 알고 숙지해 두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서류 준비하는데 불편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민센터나 은행이나 나와 관련된 서류를 발급받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힘들지가 않아요. 그냥 가서 발급해달라면 바로 발급해주니까. 또 요즘은 인터넷 발급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서류는 온라인 발급도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법무법인에서 대리 발급할 수 있는 거는 웬만하면 다 대리 발급하기 때문에 본인이 반드시 발급받아야 되는 일부 서류만 발급받기 때문에 크게 힘든 게 없습니다. 이 힘든 게 어디서 힘드냐면 여러분 사용처 소명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계좌 내역이나 카드 내역을 봤을 때 100만 원 이상 사용한 거, 50만 원 이상 사용한 거, 이런 거 사용처를 기재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되거든요. 이제 법원에선 보고 이 사람이 사치 탕진을 한 건지 생활비로 쓴 건지 병원비로 쓴 건지 이걸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용처를 소명하는 것도 30대 40대처럼 컴퓨터에 익숙한 사람 같은 경우는 쉽게 작성해서 제출하는데 60대 이상의 컴퓨터를 별로 다루어 본 적이 없다, 이런 분들은 서류 작업이 불편할 수 있죠. 연배가 너무 많으신 경우는 여러분이 사건을 맡긴 법무법인의 직원의 도움을 좀 받아가지고 서류를 준비하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겁니다. 두 번째는 변제금을 내는 불편함이 있죠. 개인회생이란 건 일부는 변제하고 일부는 탕감을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채무가 1억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 달에 100만 원씩 36개월을 변제하면 3,600만 원 변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3,600만 원 변제하고 6,400만 원은 탕감을 받게 되거든요. 변제 금액은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월 20만 원 내시는 사람도 있고 월 180만 원 내시는 사람도 있고, 대체로는 내가 자녀가 없고 월급을 많이 받는 싱글 같은 경우는 변제금이 높고, 내가 월급 자체가 낮거나 미성년 자녀가 있다 그러면 변제금은 낮게 나오게 되겠죠. 변제금을 내는 게 불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채무자들이 월급이 낮은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대기업 다니거나 공무원에서 20년씩 근무해서 월급 자체가 높은데 주식 때문에 물려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도 계신데, 대체로는 이직이 많거나 실직이 많거나 월급이 적거나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한테는 변제금 금액이 적어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일종의 불편함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불편함이 신용대출이 안 됩니다. 신용대출이 안 된다는 말은 신용카드도 안 된다는 말이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신용카드도 채무의 일종이니까. 여러분 돈을 못 갚아서 개인회생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돈 못 갚아서 채무 탕감해달라 해놓고 개인회생 변제하는 기간에 돈 또 빌려달라 하면 은행이 당연히 안 빌려주겠죠. 여러분이 변제를 하는 이 3년의 기간 동안은 다시 신용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기가 쉽지가 않고, 요 3년 변제가 끝난 그 다음에 다시 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가 만들어지거든요. 요 3년 변제 끝나는 시점을 면책 결정을 받는 시점이라고 얘기하는데, 요 면책 결정을 받게 되면 여러분의 공공기록, 여러분이 회생했다는 사실이 삭제가 되고 여러분은 신용카드도 만들 수 있고 신용대출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신용카드, 신용대출을 제외한 은행 업무 있죠. 입출금한다거나 체크카드 쓰거나 이런 모든 은행 업무는 계속 가능합니다. 회생 재판하는 동안도 계속 가능합니다. 신용대출을 못 받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오히려 환영을 합니다. 나는 너무 대출을 많이 받고 무절제하게 받았으니까 차라리 이 기회에 강제로 대출이 안 나오면 좋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신용카드가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일단 회사 생활하는 사람들, 급여 생활자는 상대적으로 불편함이 적죠. 월급 따박따박 나오고 있으니까 어차피 자동이체나 계좌이체나 체크카드는 다 쓸 수 있으니까 그걸로 필요하신 돈을 쓰면 되니까 불편함이 적죠. 일반적인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도 무분별한 신용대출을 안 받을 수 있는, 오히려 도움이 되니까 반기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이게 제일 불편한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지입 차주, 이런 분들 있죠. 화물업, 운송업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유류비를 많이 쓰잖아요. 기름을 뭐 5만원치 3만원치 넣는 게 아니잖아요. 유류비를 많이 쓰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기름 넣거나 정비비 쓰거나
그 운송 화물 관련 비용을 쓸 때 신용카드를 많이 쓴다 이거죠. 신용카드가 안 나오면 불편할 수 있는 거죠. 팁을 좀 드리자면 신용카드가 안 되는 불편함이 있을 경우에는 내 배우자나 내 부모님이나 내 형제나 내 친구나 내 사촌이나 이런 분들 명의로 신용카드를 하나 만들어서 그걸로 쓰시면서 월말에 그분한테 카드 대금을 보내드리는 방식으로 우회적으로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체크카드를 쓰거나 이런 식으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불편함은 개인회생 인가 결정이 나고 내가 사는 아파트가 경매가 넘어갈 수 있거든요. 물론 담보대출이 없으면 관계가 없는데 대부분의 아파트나 빌라는 담보대출을 끼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내 아파트에 계속 살고 싶어 한단 말이죠. 물론 이사해도 관계는 없어요. 관계는 없는데 이사라는 자체가 또 하나의 삶의 불편함이 되잖아요. 싱글이나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만 사는 경우에는 이게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애들이 둘인데 학교 다닌다. 그러면 좀 불편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회생 재판이 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봤을 때 이 회생 재판이 끝나는 시점 인가 결정을 받고 나면 그 후에 아파트에 담보대출을 해준 은행이 그 아파트를 경매에 넘길 권한이 있거든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확률상 대체로는 1금융권, 신한, 국민, 우리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경매를 잘 넘기고 2,3금융권, 캐피탈 저축은행 대부 업체 같은 경우는 내가 이자를 내준다고 했을 때 그걸 받고 경매를 안 넘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의 불편함이 걱정이 되신다면 그 담보대출을 해준 은행에 양해를 좀 받아서 내가 이자를 계속 낼 테니까 경매 넘기지 말고 살게 해달라 이렇게 양해를 좀 받으시든지 아니면 신용이 멀쩡한 배우자에게 집에 소유권이나 담보대출 주채무자 지위를 넘겨서 그러니까 채무자를 갈아타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집을 좀 지키시든지 아니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그 신용회복위원회에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라고 이걸 신청하면 무조건 경매를 막아주는 건 아닌데 경매를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요. 이런 절차를 좀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불편함들이 많이 있는데 서류를 준비하는 불편함, 변제금 내는 불편함, 신용대출, 신용카드 안 되는 불편함,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는 불편함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개인회생을 하는 이유는 계산기를 쳐보니까 나한테 더 이득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맨날 독촉 전화 받고 뭐 찾아오고 이런 고통을 겪느니 그냥 서류 몇 시간 준비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니까 매달 이자 100만 원씩 평생 내는 것보다는 변제금 100만 원씩 3년 동안만 내고 더 이상 안 내는 게 그게 더 편하니까 평생 신용카드 못 쓰고 살 바에는 딱 3년 동안 고생하고 그 뒤에라도 신용카드를 쓰고 싶으니까 이번 달이든 다음 달이든 다다음 달이든 여러분은 어차피 연체가 되실 건데 연체되면 집이 바로 경매에 넘어간단 말이죠. 그 꼴을 보느니 회생이라도 해서 그 경매 넘어가는 기간을 최대한 늦춘 다음에 재판 끝나고 은행에 동의를 받든 뭐 신부기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신청하든 그래도 그 집에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니까 계산기 쳐보고 이득이 되니까 그래도 회생을 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개인회생에 이런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동안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렸던 4가지의 불편함이 발생하는 건 사실이니까 그 불편함을 모르고 당하는 것보다는 이미 인지한 상태에서 계획을 좀 세우시고 불편함을 겪는 게 여러분 삶에 훨씬 더 안정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